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빤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선 이게 뭐냐면, 내 방금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거든. 삼양라면 오랜만에 끓여 먹으니까 개맛있네. 햇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조만간에 이 삼양라면과 이어진 빌드업 이야기가 아마 어반님 쪽에 올라올 거니까, 그때 이제 쿠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좀 약간 불쾌한 내용이야. 내가 당당하게, 여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하고, 아니지. 여자가 당당하게 바람을 피고, 그리고 여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리고 여자가 당당하게 돈을 내놔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소보미 기자 또 열일한다, 그지? 우리 소보미 기자 이렇게 기사 빡쳐서 클릭해보면 소보미 기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각방 쓰다 내가 바람피어 이혼 결심, 남편이 초등딸 양육권 갖겠다고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거든. 2025년 4월 28일이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뭐 YTN의 조인섭의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남편이 와이프가 그 바람을 폈으니까 양육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요걸로 이제 이혼이 잘 안 돼가고 있는 그 사연을 전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자는 남편과 늦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한 10년 차 부부.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늦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한 10년이야. 하필이면 또, 그치? 그래서, 야, 이거 보자마자 끝났나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결국에는 성격 차이로 많이 다퉜고, 살다 보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됐고, 그 피해의식의 빌드업이지, 그지? 내가 바람 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각방을 쓰면서 아이에 관한 대화만 짧게 주고받는 이런 너덜너덜한 관계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A씨는 그 남자는 나를 다르게 대해줬어요. 나를 사랑받고 싶어 있는 여자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바람 피다가 걸린 거야. 그리고 남편이 엄마 내가 치아라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이혼해 나도 너한테 애정 없어 그리고 10년이잖아 이미 낭낭하게 떼어먹을 수 있게 됐지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양육권 때문이야. 남편이 야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 반드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이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여자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사춘기라고 하는 거야.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면서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누구랑 살고 싶냐 하니까 엄마랑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 우겨서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게 남편이 만약에 네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그리고 양육비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고 토로했는데 한 푼도 안 주는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양육비가 줄어들지. 항상 그 이때까지 내 유튜브 많이 본 사람 알겠지만 양육비는 합산으로 청구가 되거든요. 합산으로 청구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와이프가 또 일을 안 하잖아. 그럼 남편이 조금 더 많이 내게 돼. 다 덤탱 치는 거 아닌데 조금 더 많이 내게 되는데 근데 남편도 일을 안 하잖아. 그러면 양육비가 확 적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남편 말처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건지,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속편할 것 같은데 다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지, 그지?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신세계로 변호사 이름이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야, 알았지?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 주장이 가능하면서 법원은 자녀의 그 성별, 나이, 부모, 애정,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거고 여자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처벌까지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딱 봐도 그냥 이제 보이지. 양육비 그 돈 이야기밖에 없는 거 보니까 아이를 확실한 인질로 이렇게 딱 삼은 거지, 그지? 이거는 근데 막을 수가 없다. 아이를 이렇게 인질로 삼아버리면. 그래서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바람나는데 돈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애를 인질로 잡아서 양육비 받아서 놀고 먹겠다는 걸 장황하게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게 배대시였어. 869 좋아요였고, 그리고 살다 보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네. 말이야 막걸리야 서로 맞춰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불륜남이랑 살아보면 알 거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결혼 못합니다 불륜남이랑. 내 얘기해봤지. 저렇게 딱 헤어져 나면 바로 여자는 그 불륜 사람한테 가는데 그 불륜남이 결혼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배신을 했던 여자잖아. 배신했던 여자를 품어줄 수 있는 남자는 없다. 잘.
어딘가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 남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여자 따먹는 게 이득이지, 그게. 그리고 미친 자유다라는 얘기부터, 그리고 그 뒤로도, 남자들의 분노가 좀 많았어. 딸보다 양육비가 목적인 것 같고, 이걸 기사라고 올리냐라고 해서, 소보미는 원래 저런 거 항상 꿋꿋하게 올립니다. 소보미는 되게 유명하지. 인정해줘야 돼, 사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라. 딸 인생까지 망치지 말아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와중에 재혼남이 있으면 딸 폭행성 당한다는 얘기도 아빠한테 주고 양육비도 줘라라는 이야기부터 법을 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때까지 뭐 이제 내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바람을 폈잖아. 그러면 그게 그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되게 되면 뭐 일단 위자료가 나오게 돼. 위자료가 나오게 되고, 요새는 뭐 보통 이게 상관 이런 거면 2천인데 진짜 빡시면 5천까지도 뜯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요로 한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고,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일회용이지. 위자료는 일회용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좀 이게 보통 10년이면 무조건 우리가 5대5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5대5는 아니거든. 근데 유책 배우자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이거와 양육권은 별개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저런 부도덕한 여자가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 그래서 GPT한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 배우자의 외도와 양육권은 법적으로 별로 상관없다는 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꽤 중요한 포인트 짚었네. 한국법 기준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세게 적용하는데, 양육권 결정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의 영유권을 가져가는 데는 뭐 누가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아이의 복지 안정성,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보통 엄마랑 오래 붙어 있는단 말이야. 애착 관계가 강하거든. 그래서 보통 엄마한테 간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반대로 이제 아이가 난 아빠랑 살래라고 말하면 이게 뒤집어지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옛날에 한번 통계 보여준 적이 있을 거거든. 실제로 어렸을 때는 이혼하면 거의 다 엄마한테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통계 알고 있다고, 나이별로 양육권 아빠 엄마 누가 가져갔는지 통계를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니까, 0세에서 6세는 엄마가 거의 다 독점입니다. 엄마 양육권이 90% 이상, 아빠가 양육권 받는 건 8%대. 이유는 간단하다. 이 시기 아이들은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해. 그리고 7세에서 12세는 엄마가 여전히 높지만 아빠가 이때부터 증가해. 엄마가 이제 70에서 80, 아빠가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아이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아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13세 이상부터는 아빠가 3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조사가, 과거에는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85였지만 지금은 70%로 감소를 했어, 오히려. 아빠가 2배로 증가를 했고, 이게 아빠의 육아 참여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야. 내가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은 이혼하고 전부 다 양육권을 내 친구가 가지고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가 시원하게 몸만 홀라당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이게 보면 아이를 빌미로 인질이잖아. 돈을 계속 뜯어내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되면 이제 김민재처럼 거의 막 오질나게 뜯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자들이 내가 보니까 내 친구 와이프들은 조금 이뻤거든. 좀 이쁜 여자들은 몸만 딸랑 나간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뭐 여자가 또 몸만 딸랑 나가잖아. 양육비 주는 애도 없어. 딱 한 명 있어. 딱 한 명. 여자들은 양육비 거의 안 줍니다. 남자들은 안 주면 뭐 배드파더니 뭐니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남자도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많긴 많은데, 여자는 주는 사람이 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지금 와서는 뭐 이제 운전면허도 빼들고 그런다 하지만, 내 친구들을 보면 받는 애는 한 명은 받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안 줘도 신경도 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자가 좀 와꾸가 좋고 이쁘고 그러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몸만 나간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해서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애매한 거지. 애매할 때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인지를 데리고 오고 양육비를 받아내겠다, 굳은 의지가 있지. 그리고 남자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떼어나간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알아도 막을 수가 없다, 진짜로. 알아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새 이런 걸 막으려고 어떻게 동지론을 많이 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동지론 쪽으로 많이 가는 게.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이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요새는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이혼하고 막 그러고 이혼은 진짜 많아. 못 살겠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못 살겠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요새는 보면 이 제도가 이 낙원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 오늘은 이 이야기 재밌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퐁퐁 형은 자기가 누가 퐁퐁인지 알지. 퐁퐁 고위험군은 조심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여자가 대놓고 들어오잖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홀라당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을 거면, 그래도 확률이 좋은 국제 결혼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